왜 웃는 거야 도대체? 정소연이 형 얘기했습니다. 갑시다. 명제. 얘들아 이거 전에 설명을 좀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또 가물가물 할 테니 좀 연결해서 설명을 더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자, 용어. 자, 이 용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용어들. 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이제 전에 했었으니까 좀 가볍게 말로 좀 한번 해보자. 자, 명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진리집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진리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명제가 뭐였죠? 명제. 그러니까 참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문장이 됐던 식이 됐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참이랑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러면 조건은 뭐야? 그러니까 명제랑 비슷해. 참 거짓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지. 뭐 x 같은. 그래서 미지수가 들어가면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없으면 명제고요. 미지수가 들어가면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럼 진리집합은 뭔데? 명제가 참이되는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명제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미지수가 들어가는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보통 이제 진리집합은 p라고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x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조건 px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리표는 말 그대로 그냥 표예요. 맞다 틀리다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 뭐 간단한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간단한 예시를 내가 직선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다.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가 아니지. 어떻게 알아?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에서 뭐 한 11등인가? 그 정도쯤 되지. 그럼 GDP가 뭐 몇 등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명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참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명제고요. 참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뭐 예를 들어서 2는 소수다. 이런 거는 명제죠. 그렇죠? 참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2는 큰 수다. 이런 건 명제가 될까? 명제가 안 되겠지. 얘는 기준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면 명제고 참 거짓이 분명하지 않으면 명제가 아니야. 약간 집합이랑도 좀 비슷하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랑 되게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거든. 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조건에는 전체 집합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전체 집합을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집합을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명제랑 조건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x는 소수다. 여기서는 이제 2는 소수라고 했는데 x는 소수다. 이런 건 뭐가 되겠니? 얘는 조건이야. 왜냐면 이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진리집합.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제 진리집합이거든. 그럼 x가 소수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의 진리집합은 뭐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뭐 비슷하게 뭐 x는 뭐 짝수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편의상 뭐 그냥 집합 A라고 쓸게요. 그럼 x는 짝수다. 그러면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제라는 거는 TF가 분명한 거고 조건도 좀 비슷하긴 한데 미지수가 들어가면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설명 다 이해가 돼? 그 다음에 그 조건에서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표는 따로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참거짓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뭐 굳이 한번 나타내 보면은 그러니까 명제에 이제 P가 있으면 굳이 뭐 참 거짓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진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별거 아니지? 그치?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합성 명제라는 게 있는데 이 합성 명제라는 거는 여러 개의 명제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연결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명제를 하나로 합쳐주는 걸 가지고 합성 명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합성 명제들 때문에 뭐 부정도 있고 뭐 조건문, 쌍조건문 뭐 이런 식으로 뭐 and나 or도 이제 합성 명제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연결사인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 소개를 좀 해주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결사라고 불러. 연결사. 사실 이 명제 파트가 알고 보면 거의 국어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수학이긴 한데 완전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본인이 국어를 못하면 여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완전히 국어예요. 그러니까 국어에다가 수학을 입힌 거야. 그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국어인데 문제를 풀 때는 그 국어 내용에다가 수학을 입혔다라고 생각하면 돼. 본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완전히 논리입니다. 이거는. 저 연결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좀 해보면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뭐니? 부정이죠. 나피라고 읽지. 뭐뭐가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and랑 or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and를 이렇게 and라고 써도 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시옷자 비슷하게 and. 그 다음에 or도 많이 쓰죠. 요거 or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조건문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면 저거다. 이거면 저거다. 요거 조건문.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쌍조건문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움직이는 조건문도 있어.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다. 알겠지? 쌍조건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다 해줄 거야. 부정, 뭐 and나 or, 조건문, 쌍조건문. 요거 뒤에는 그냥 용어 설명입니다. 다시. 여기는 용어 설명이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를 얘기를 해준 거고. 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부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되게 쉬워. 그쵸?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물결 P. 뭐뭐가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물결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나오죠? 그냥 P로 나오지. 그래서 이중 부정은 긍정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야?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마이너스가 두 번 나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집합을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처럼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이런 거는 굳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하잖아. 그러면 진리집합을 여집합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x는 자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x는 3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거의 진리집합을 편의상 b라고 하자. 그럼 진리집합이 뭐로 나오니? 1, 2죠? 3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럼 이거의 부정은? x는 그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b의 여집합으로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부정을 하면은 진리집합이 여집합으로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x는 소수다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를 부정하면 그럼 뭐가 되겠니? x는 소수가 아니다 또는 x는 합성수 잠깐만 1이 있구나. 근데 잠깐만요. 소수의 반대말이 합성수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서 그게 좀 애매하네.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러면 x는 뭐 예를 들어서 소수가 아니다 이러면 정확하지. 그렇지?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p의 여집합으로 된다고. 맞죠? 1, 4, 6, 8, 9, 10 이러죠.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부정을 하면은 진리집합이 여집합으로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연결을 하지. 연결사를 이용을 해서 뭐 and나 or 이런 식으로. 근데 연결을 좀 한번 해볼 텐데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AND나 OR도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그 명제도 있고 이제 수학 문제 속에서의 명제도 있는데 사실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거든. 일단은 생활 속에서의 문장을 먼저 좀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AND나 OR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 철수는 남자 모든 학생 아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봐. 여기 무슨 뜻이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고등학생. 그래서 얘는 주어죠. 그렇죠? 얘는 주어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남자라는 명제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라는 명제가 이제 Q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조심할 점은 얘를 갖다가 이제 부정을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얘를 부정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철수는 여자거나 또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철수는 여자거나 혹은 고등학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를 자세히 봤을 때 여자라는 거는 지금 P에 이제 나피잖아. 나피가 되는 거고,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나Q가 되는 거지.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 구조는 P and Q잖아. 맞죠? P and Q죠. 근데 여기서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나P 또는 나Q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ND랑 OR을 부정하면 서로 상대방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설명 이해가 돼?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남친은 키가 크거나 혹은 또는 잘생겼다. 자,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봐봐. 그럼 얘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키가 크다가, 키 크다가 이제 명제 P가 되는 거고, 잘생겼다는 사실을 이거 명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잘생겼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예시니까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 Q 이렇게 보면은 얘는 지금 PQ가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그럼 얘를 부정해보면, 얘 부정해봐. 어떻게 나오니? 그러면 부정해봐. 말로 한번 해봐. 내 남친은 키가 작고 더불어 못생겼다. 한마디로 최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남친은 키가 작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미사역으로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좀 이 느낌이 이해가 돼? 그것도 모자라서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문장 구조를 자꾸 봐야 되는데 키가 작다가 이제 나피가 되는 거고, 못생겼다라는 게 지금 나큐잖아. 그럼 두 개가 서로 AND로 연결이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AND랑 OR는 부정을 하면 상대방이 나온다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학적인 예시를 좀 들어줄 만한 게 뭐 없을까? 자, 수학적인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진리표로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얘들아, 근데 이거 너네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표로 갖다가 다, 그러니까 내가 표로 보여줄 수는 있는데 언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자, 다른 예시를 좀 보여줄게. 다른 걸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자, 숫자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P는 짝수, Q는 소수. 이렇게 잡을게요. 짝수랑 소수 이렇게 잡을게.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P 또는 Q는, 그럼 얘는 이거 해석해봐. 얘는 뭐가 되니? 짝수거나 소수이다. 이렇게 나오지. X는 짝수 혹은 소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리집합을 한번 따져보면 이거 합집합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그럼 짝수도 되고 소수도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많아? 2, 3, 4, 5, 6, 7, 8, 10. 엄청 많다. 5, 6, 7, 8, 1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한번 부정해봐. 뭐가 되겠어? not P and not Q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는 홀수이고 또한 and 소수가 아니다. 그럼 얘는 홀수면서 동시에 소수가 아닌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을 보면은 홀수이고 소수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등호로간을 생각을 해주면 돼. 홀수이고 소수가 아닌 거.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합집합의 여집합인데 그럼 뭐로 나올까? 지금 상황에서 1이지. 또 뭐가 있죠? 1, 9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and랑 or를 부정하면 서로 상대방이 나온다고.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or를 부정해서 and가 나왔죠. 여기서도 등호로간으로 생각을 해도 합집합에서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요 정도쯤 예시를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한 개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예시인데. 그럼 P and Q 이러면 X는 짝수이고 소수이다. 이렇게 나오지. P and Q면. 그럼 만약에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한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짝수이고 소수이다. 그럼 쟤를 부정하면 어떻게 나와?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X는 홀수이거나 또는 소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오지? 그래서 and랑 or는 부정이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조건문 좀 가볼까? 예를 들어서 자, 조건문을 좀 가볼게요. 자, 다음 주제. 자, P이면 Q이다가 이제 조건문인데 여기는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천천히 하나씩 좀 계속 잡아줘야 돼. 필기하고 있는 거 같아.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좀 필기를 하면서 듣자.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내가 칠판에 쓰는 거를 그대로 다 쓸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필요하다 싶으면 예시 한두 개 정도? 이 정도쯤. 뭐 너무 멍하니 들으면 또 졸리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은 또 이제 조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 조건문을 한번 좀 볼게요. 조건문. 조건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면 저거다 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하는 P를 보통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 가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Q를 보통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거면 저거다.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은데 얘도 그냥 생활 속에서 언어적으로 하는 예시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미지수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미지수가 등장을 하면서 조건에서의 조건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예시도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문장에서의 조건문을 좀 보여줄게요. 문장. 그러니까 생활 속의 예시를 한번 좀 보여줄 거야. 자,
이거면 저거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갈게요. 전에 뭐 했던 거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면 이렇게 쓰자. 내가 여친을 사귀면 기분이 좋아서 밥을 살게. 이런 생활 속에서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문장 구조를 한번 봐봐. 얘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이거면 저거다라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정이 뭐냐면은 연애를 하는 게 가정이야. 여기서의 결론이 뭐야? 밥을 사는 게 결론이지. 그치? 그래서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거면 저거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니?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총 경우의 수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일까? 사귀어서 밥을 사면 참이고 또 지금 경우의 수가 토탈 4개가 있다고. 자 봐봐. 참, 거짓, 참, 거짓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참과 거짓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연애를 했어. 그리고 밥을 샀어. 그럼 참일까? 당연히 내가 내 말을 지킨 거지. 근데 연애를 했어. 근데 밥을 안 샀어. 그러면 나쁜 놈이잖아. 근데 만약에 연애를 못 했어. 그리고 밥을 샀어. 그러면 참이야? 연애를 못 했어. 밥도 안 샀어. 그러면 소연이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 거. 봐. 여기 2개는 쉽지. 연애를 하고 밥을 사는 건 당연히 참이고요. 연애를 하고 밥을 안 사는 건 당연히 거짓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를 못 했을 때거든. 연애를 못 하면 밥을 사든 안 사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왜냐면 내가 연애를 했을 때 밥을 산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연애를 못 했을 때 밥을 산다 안 산다 말을 한 적은 없잖아.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를 한번 직설을 한번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공약을 했어. 너 이번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으면은 내가 용돈 100만 원을 준대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용돈을 준대.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 용돈을 줬어? 그럼 엄마는 약속을 지킨 거지. 근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용돈을 안 줬어. 그럼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엄마가 나쁜 거지.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100점이 안 나왔어. 그럼 100점이 안 나왔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돈을 안 주겠지만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자기 말에 거짓이 없는 거지. 시험에서 100점이 나왔을 때 용돈을 준다고 말을 했던 거지. 100점이 안 나왔을 때 용돈을 준다 안 준다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야.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시험에서 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시험에서 100점을 못 맞았어.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거야? 아니잖아.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 용돈을 준다고 얘기를 한 거지 100점을 못 맞았을 때 용돈을 준다 안 준다 말을 한 적은 없다고.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라고. 그러니까 이 결론이 참이 됐던 거짓이 됐던 그 말 자체는 전체적으로 참이라고. 이게 문장에서의 조건문이야. 정확하게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걸 이제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시는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한 개만 한번 해보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장이 문제로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한번 봐봐. 자, 이그젠플을 좀 바로 한번 보여줄게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일단은 얘는 참이죠.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는 참이네, 거짓이니?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P이면 Q이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천재는 악필이다. 맞죠? 거짓이야? 아, 얘는 거짓이죠? 그렇죠? 그 다음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런 것도 갈게요. x가 4의 약수이면 x가 4의 약수면 양의 약수라고 합시다. 편의상 성래야! x가 8의 약수. 성래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가 참일까 거짓일까? 3이요. 참입니다. 거꾸로 돌려볼까? x가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거짓이지. 근데 너네 이거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했어?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은 잘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가 왜 참인데? 그러면 1번이 왜 참이야? 발레가 없다.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떻게 따지냐면은 진리집합을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x가 1이라는 게 진리집합 p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1이라는 게 진리집합 q야. 그러면 얘는 왜 참이냐면은 지금 p가 q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p가 q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두 번째는 왜 안 되냐면 이번에는 얘가 p고 그 다음에 얘가 q잖아. 근데 얘는 p가 q 안에 안 들어가죠. 그렇지? p가 q 안에 안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요런 애를 갖다가 발레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어떻게 보냐면 p가 q 안에 들어가면 참이고 p가 q 안에 안 들어가면 거짓이야. 결론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p가 q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조건문은 참이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만 따지면 돼. p가 q 안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거짓이야. 그 다음에 p가 q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를 발레라고 얘기합니다. 발레. 카운터 유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보면은 4의 약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8의 약수가 뭐가 되겠어? q가 되는 거잖아. 근데 4의 약수집합이랑 8의 약수집합을 비교를 하면은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참이지. 근데 얘는 오히려 반대지. 얘는 이제 8의 약수집합이 p고 4의 약수집합이 q인데 얘는 그러면 p가 q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야. 이게 조건문이야. 설명 이해가 돼? 이런 게 조건문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면 참, 못 들어가면 거짓이에요. 요 정도쯤 설명했으면 조건문은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비슷하게 갈게. 비슷하게. 일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조건문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쌍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쌍조건문. 용어만 좀 살짝 달라지는 건데 여기가 이제 쌍조건문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냐면 p일 때 q고 반대로 q일 때 p인 거잖아.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쌍조건문이라는 거는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조건문은 포함관계가 있어서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쌍조건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반대 방향 쪽으로도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p가 q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q가 p 안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p, q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야. 그럼 이거랑 저거랑 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는 악필인데 악필은 천재예요. 그럼 천재랑 악필이랑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해줄게. 그러니까 쌍조건문이라는 거는 조건문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 사실 별거 아니야. 조건문만 이해하면은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P일 때 Q인데 동시에 반대도 되니까 Q일 때 P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쌍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도 이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참이 되려면 P일 때 Q가 참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지. 반대로 Q일 때 P도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Q가 P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해야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랑 뭐가 된다는 얘기야? PQ가 같다는 거지. 맞죠? 그럼 얘는 언제 거짓이 되겠니? PQ가 다를 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지 않아. 서로 완전히 똑같으면 참 달라지는 거짓이에요. 예시를 뭐
예시를 좀 들어줄게. 그냥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문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조건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문장에서의 예시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뭐 비가 오는 날이면, 꼭 그때만 허리가 아프다. 자, 이런 문장 구조를 한번 봐봐. 그러면 얘는 비가 온다라는 게 이제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라는 게 이제 Q가 되는 건데, P이면은 Q라는 얘기지. 그쵸?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프지. 근데 그때만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오는 거지. 그래서 PQ가 서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쌍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랑 허리가 아픈 게 서로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 100점을 받으면 일단은 문장을 좀 보여줄게요. 꼭 그때만 A 학점이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100점을 받는다라는 게 조건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점 A 학점이 나온다라는 게 조건 Q가 되는 건데, 그럼 100점을 받으면은 A가 나오는 거고, 그때만 A가 나온다고 하니까 A가 나왔다는 얘기는 100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완전히 서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느낌이 좀 오니? 이런 게 좀 쌍조건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지수를 좀 추가해서 조건에서도 좀 보여줄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x제곱이 1이면 그때만 x의 절대값이 1이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그러면 얘는 x제곱이 1이라는 게 이제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1이라는 게 q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면 저거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반대로 x의 절대값이 1이면 x제곱도 1이니까 저거면 이거다. 결론적으로 얘랑 얘는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쌍조건문이라고. 느낌이 좀 오냐? 다른 예시 또 뭐를 좀 보여줄까? 자, 예를 들어서 집합으로 한번 해보면 NA가 0이면 이건 뭐 사실 공집합의 정의이긴 한데, 자,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0이라는 게 조건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게 조건 Q가 되는 건데, 원소의 개수가 0이면은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고, 반대로 공집합이면은 원소의 개수가 0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참이냐면 PQ가 완전히 같으면 참이고요, PQ가 다르면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확실히 좀 이해가 돼? 괜찮아? 여기까지?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모든이란 없다. 요런 거는 용어 설명이라서. 잠깐, 우리 또 중간에 쉬냐? 설마? 이렇게 많이 쉬냐? 언제 쉬지? 5분 뒤면 또 쉬어야 돼. 전화하고 연락하는 거. 자, 모든이랑 어떤 점 설명해 줄까? 중간에 또 막 끊어지네. DT를 너무 오래 봤어. DT를 15분을 봤어야 되는데 30분을 봤어. DT에서 킬링 타임을 너무 많이 했어. 자, 모든이랑 어떤 점 설명을 해줄게요. 진짜 별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이렇게 하면 모든이랑 어떤인데, 요것도 그냥 진짜 완전히 용어거든. 6번째 주제. 모든이랑 어떤. 일단은 바로
좀 예시를 먼저 좀 들어줄게요. 자꾸 예시를 봐야 또 느낌이 오니까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모든 친구는 안경을 썼다. 이런 문장을 한번 봐요. 우리 반에 자, 필요한 거는 좀 받아 적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자. 우리 반의 모든 친구들은 안경을 썼다. 자, 그냥 문장을 봐봐. 문장. 그러니까 요 문장이랑 요거를 비교해봐.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안경을 썼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요? 차이점이 없니?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봐. 모든 친구들이 안경을 쓴 거랑 어떤 친구가 안경을 썼다는 거는 뭐가 다른 거야? 내가 한 주가 언어적으로 잘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러면 언제 참이니? 모든 친구들이 안경을 썼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얘가 참이 되는 경우는 그 안경 쓴 친구들 이제 진리집합 P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말 그대로 안경을 써야지만 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 되면은 한 명이라도 안경을 안 쓰면 거짓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아닌 경우에는 거짓이 돼. 요 차이점 정확하게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안경을 썼으면 참, 한 명이라도 발레가 나오면 거짓이지. 그쵸? 근데 이제 여기를 한번 봐봐. 얘는 언제 참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안경을 쓰면 참이죠. 그러면은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언제 거짓이 될까? 그러니까 안경을 쓴 사람이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냥 언어야, 언어. 아무도 안경을 안 썼으면 거짓이, 아무도 안경을 안 썼으면 이 문장은 틀린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 거짓이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 이게 모든 이랑 어떤 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부정이 사실 좀 되게 어려워. 부정. 그러니까 이 문장을 생각보다 애들이 국어를 못해. 생각보다 못해. 이거 부정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거든. 야, 그럼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봐. 일상적인 언어인데. 야, 이거 부정해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을 부정해봐. 그러니까 말로 한번 해봐. 뭐라고? 아니, 좀만 더.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안경을 쓰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반에 안경을 안 쓴 친구가 적어도 한 명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모든 친구들이 안경을 썼다를 부정했을 때 안경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면은 어떤 친구는 안경을 안 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안경을 썼다를 부정했을 때 애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모든 친구들이 안경을 안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에서 어떤으로 바뀐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부정을 해봐.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안경을 썼어. 그럼 만약에 이게 틀렸대. 그럼 얘를 부정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반에 안경 쓴 친구가 없다. 그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반에 모든 친구들은 안경을 쓴 사람이 없다. 우리 반에는 안경을 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을 부정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든을 부정하면 항상 어떤이 등장해. 항상.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을 부정하잖아. 그러면 항상 모든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진 않고 이제 미지수 x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리가 똑같아. 그거는 적용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보면 되는 거고 일단 원리 자체는 이게 확실히 지금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모든이랑 어떤은 서로 반대 관계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나중에 가면 여기 이제 미실수 x가 막 나와요. 그럼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원리 자체는 이렇게 된다고. 이게 모든이랑 어떤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시를 좀 한 개만 들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야, 뭐 예를 들어서 이 의견표를 좀 보여줄게.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얘는 거짓이죠. 이거 부정할 수 있겠어? 야, 이거 부정 한번 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부정하면 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음수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도 가능해야 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음수다. 그럼 얘는 거짓이죠. 맞죠? 그럼 얘도 부정을 해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참이에요. 그래서 문장 그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좀 보여줄게요. 어떤 정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x에 1 주면 되잖아. 그럼 얘를 부정하면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 이런 식으로 부정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거짓이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다.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얘는 거짓이죠. 왜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정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를 만약에 부정을 하면은 뭐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가 아니다. 얘는 오히려 참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서로 반대 관계로.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and랑 or도 서로 반대 관계였잖아. 부정을 하면 상대방이 나왔던 것처럼 모든과 어떤도 부정하면 서로 상대방이 나와. 알겠지? 좀 자세하게 연습하는 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자. 쉬세요. 쉬었다 합시다. 우리도 18일이야. 진짜 누구는 왜? 야, 동원 10일이니까. 주말 사이 주말 빼고 6일 6일. 맞아. 그래서 도현이 주말 빼고 6일이야 막 이러던데? 내가 나 공준호랑 영어 같은 말이야. 알아, 그 수영어? 스스 그래서 뭐 처음에 천천고라고 못 따라갔어. 소개했대. 얘 천천고야 막 이러고 소개했대. 근데 이름은 안 알려줘서 괜지 몰랐어. 아, 그래? 바로 마스크 벗은 것만 하니까. 오늘 네 얘기했어? 오늘 처음 봤다. 거기 유궁인가? 그게 있다던가. 그냥 읽으면 어떻게 하고. 붙은 지 나왔습니다. 같이 봐. 좋아하는 호주는? 너 안에 있다고? 안에 있어서 좋아하는 거야. 안에서 좋아하는 거 하시죠. 화이팅. 중간 빨리 가. 학교 잘 가. 빨리 가. 알겠어요. 이 친구 만나러 가나? 이 친구 만나러 가나? 아! 9월 말에. 그럼 내 친구 네 여친? 별로 차이 안 나. 아, 그럼 범위 엄청 많겠다. 아, 좋잖아.
아프리카인이야. 그치. 방학이 때문에 5명인 거 같아. 근데 어? 우리 중상인데? 아직 수학 원방은 아직 안 되고 몰라 아무튼 근데 원방하고 지금 얘 우리랑 다른 같이 하고 원방하고 너네랑 시험 많이 봤어. 우리 한국사도 여기가 아직 안 되었어. 3일도 안 됐어. 진짜? 아 어제도 안 배운 거 같아. 어디까지 했지? 거기 양남 너네 우리 배우니까 오산 사고관 진짜 모르겠고 근데 서술형 있어. 역사만 있어. 우리 전공 우와. 나 문제가 많아. 30개야. 그냥 우리 그래. 근데 왜 서술형이? 그 안에 서술형이. 그럼 수행을 서술형으로 한다? 아니 수행도 왜 있지? 나는 나볼까? 아니 뒷통화를 맞다. 1번이 8이고 2번은 10이야. 뒤에도 다 틀린다. 맞다. 나 1번 맞다. 근데 이거 10이야? 나 왜 11 나왔지? 헐, 나 510 썼다 지원. 510? 510 나왔다가 아니고 나도 10이가 적었어. 난 270이야. 딱 나랑 비슷한 거. 그래 10이야. 나는 11 나왔지. 그래 10이야. 나만 남는 거 같은데? 다행이다. 안 맞아. 모르겠다. 왜 그냥 나오는 거냐? 사기구나. 그래. 근데 와서 뭐라고 해? 뭐해? 문제 풀기 다 못 풀어서 그냥 끝난 거야. 하나가 아쉽거나 괜찮아. 그냥 와서 문제 풀고 가는 거잖아. 내 친구들 다음에 캐리 갔어. 너 왜 안 갔어? 쌤이 오라 했잖아. 아니, 너 약간 놀러 가는 입장인데? 끝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오늘 12시간 넘게 잤어. 나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그래서 더 피곤해, 지금. 더 자고 싶어. 아, 나 너무 슬픈데? 진짜 나가는 거? 공기가 없어. 에이, 다 알았어. 나 500씩 나왔어.
좋을 것 같아. 아니 이제 빡세 보이는데. 알아서 봐. 저기 수세 있어. 나 수세 다녔었잖아. 근데 왜 끊었어? 점수가 안 나와. 선생님 뭐 가르쳐? 아니 되게 우리 학교 애들 다니는 애들은 잘 나오는데. 너는 뭔가 있는데? 아 그 무슨 여자애. 가연. 이름이 뭐야? 가연? 그치 이름 그 무슨 성직중반은 아닌데 뭐가 제 친구가 이제 소파를 오늘 준다며요. 소파. 앉아. 그래서 남아있는 시아씨. 소유. 알아요. 뭐야 이거? 아 맞다. 왜 그렇게 어려워하지? 한지 어디 갔어? 어머니 다 생각났는데. 진짜? 앉아. 썩네. 야 1번 틀렸는데. 아유. 턱걸이야 턱걸이 나 그냥. 씨. 아저 석걸이 아니에요. 내가 소야. 이거 갑자기 뒤로 왔어. 졸려? 앤 나경. 저기 내 자리 잡혔어요. 야 허리 아파서 뒤로 가야 돼. 아파요. 공주는 거? 성민 만점. 와. 지가 먹는 게 뭐야? 아 이거 갔구나. 아 얘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저도요. 형님 저 진짜 안 되는데. 저도 진짜 허리가 너무 반주다. 자 이거 언제 아이스크림 와요? 먹어서 그런지 추워. 언제 와요? 안 와요? 안 와도요? 뭘 언제 와? 그거. 좀만 생각 좀 해볼게요. 뭐가 생각 좀 해볼게. 그래 3분만 놀아요. 그냥 한강이요. 얘가 갑자기 불안하다고 얼마나요? 코로나 침이 안 넘어간다. 왜? 나 옆에 있었는데. 그럼 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도 바로 앞에 있었어. 야 나도 바로 앞에 있었어. 근데 얘 마스크 잘 썼어 아까. 침이 안 넘어가. 그래도 혹시 이게 이렇게 준비 중이고 괜찮겠지? 야 그리고 나는 이미 한 번 걸렸었기 때문에 아 그. 관련돼 또 걸리면 더 또 걸릴 수도 있어. 네. 또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걸렸으면 면역력이 좀 세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다 걸린대요. 걸리면 3분의 2가 나가면 넌 바람이 그냥 3분의 2가 사라져. 한주 다음 주에 학교 가요. 바다. 다음 주에 학교 간대요. 와 진짜. 일단 겨울 방학이 좀 길겠지. 네. 어차피 전체 날씨는 똑같잖아. 겨울이 길겠지. 그래서 지금 골고루 나눠주시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방학이 6일인 6일? 주말 근데 빼면 특강이 주말 빼면. 4일이고 놀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없대요. 추석이 더 길어요. 야 나도 별로 몰라. 3박 4일밖에 안 돼. 와이프는 한 달 노는데 난 3박 4일이야. 근데 와이프가 나보고 힘들대. 쌤은 돈 먹고 쉬시는 아니, 같이 못 놀아서. 아, 같이 못 놀아서 힘들대. 자기는 한 달이나 노는데. 쌤 어디 안 놀러 가요? 저기 뭐 제천 이런 데 좀 갈 것 같은데. 요즘 제주도 많이 가더라고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근데 나 작년에 갔었어.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또 갈 것 같아. 뭐 갔었기 때문에. 안 돼요, 시작한 거야. 지금 진짜. 겨울까지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놀러 갔다. 너 있잖아 이미. 피 운전 하얀애로. 이미 있다고? 아니야. 설마 인플루언서? 아니야. 서로 장난치는 거. 제 친구가 한 여친이에요. 아. 진짜 애가 피부 색깔이 흑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뭐라고? 왜 그래? 아 진짜로. 애가 뭐? 피부가 너무 까매가지고 흑인이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 취향 흑인이에요. 진짜 싫어? 너랑 나만 이해하는 거 알아 지금? 아, 얘도 알아. 갑자기 흑인이 되나? 겉은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오. 딱 저런 거 있을 거예요. 한주 이상형이요. 피부 하얗고 똥머리 잘 어울리고 청순한 여자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찾아오래요. 잘 찾아봤겠지. 아이들 자꾸 김소연이라고 웃겨요. 맞잖아. 피부 하얗고 똥머리 잘 어울리고 얼마나 청순하니. 와, 개짜리가 때리면서. 와 진짜 방금 봤다 수연아. 방금 봤다. 근데 솔직히 맞는 거 아니에요? 똥머리 엄청 잘 어울리고 청순 그 자체. 오케이? 은혜
본인의 스타일이 있겠죠. 아니라고 하셨어요. 완전 왜 부정해요? 소연이 상처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지. 내가 언제 뭐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 야 소연이는 또 소연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잖아. 소연이에요. 그 매력을 이상형. 저희들은 파악이 야, 없어요. 이상형 뭐냐? 야 소연이도 얼마나 매력적인데. 아, 왜 몰라서 그래. 쌤 말이 더 기분 나빠요. 아니야. 그냥 매력적이야. 매력이 있다고. 매력은 이제 이쁘지 않고 내가 저쪽으로 말 저렇게 하는 야 거야. 소연이는 딱 그게 있어. 몰라도 난 알아. 뭐요? 뭔가 있어. 알고 얘기 있진 안 해. 않아요. 소연아, 뭔가 그렇대. 있다고. 포장 중이셔. 아니 포장이 아니라 진짜 있어. 있다고. 진짜 어? 노력하시는 게 보이지만요, 기분 나빠요. 아니 난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소연이만의 그게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요? 아 뭘봐, 자꾸.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지. 짜증나. 얘기 안 할 거야. 쌤, 궁금하면 직접 알아봐. 이미 쌤 때문에 궁금하면 직접 알아보면 되잖아. 짜증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보면 이제. 예? 김나영. 와, 진짜. 너 뭐라고 하기 짱 잘해, 진짜. 역시 그 친구다. 뭐지? 자 일단은 두 개만 더 하고요. DT 문제 몇 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풍선자에서 유형 좀 몇 개 더 잡아줄게. 자, 다음 주제는 여기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대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가정이랑 조건문에서 가정이랑 본론을 막 거꾸로 생각해보고 부정도 해보고 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냥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x가 1이면 자, x제곱은 1이다. 이런 문장 구조를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x가 1이라는 게 p고 x제곱이 1이라는 게 이제 q거든. 그럼 얘는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문장 구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뒤집어 보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 보면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q에서 p로 가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q고 p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x가 1이 아니면 x제곱도 1이 아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여기가 not p고요. 여기가 not q지. 그치? 그래서 not p에서 not q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뒤집으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x제곱이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x제곱이 1이 아니니까 여기가 not q고 여기가 not p란 말이야. 그러면 not q에서 not p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조건문이 주어졌을 때 가정이랑 결론을 반대로 뒤집어 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래 주어진 명제라고 해서 그냥 본이라고 쓸게요. 본. 그러니까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 되는 건데 얘를 보면은 가정이랑 결론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PQ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런 거를 여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not P에서 not Q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교육과정상 2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2라는 용어가 몇 년 전부터 사라졌어.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2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얘는 P에서 Q로 가는 거를 not Q에서 not P로 가는 걸로 바꿔주면은 이거를 대우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역2 대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 용어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명제를 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 뒤집어서 바꿔보는 거야. 뭐 Q에서 P로도 가고 예를 들어서 not P에서 not Q로도 가고 not Q에서 not P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PQ의 위치를 바꿔보고 부정을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한번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랑 이거는
항상 참과 거짓을 서로 같이 하거든.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대우도 참이고요. 대우가 참이면 이것도 참이야. 그 다음에 이게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야. 좀 더 쉽게 말하면 본 명제랑 대우 명제는 그냥 같은 거야. 완전히 똑같아. 정리를 좀 해줄게. 이게 좀 헷갈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가 있다. 자, P에서 Q로 가. 그 다음에 Q에서 P로 가. not P에서 not Q로 가요. not Q에서 not P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 네 개의 관계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를 가정이랑 결론을 뒤집는 게 여기거든. 그 다음에 요거는 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원래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야. 얘가 가장 중요한데 얘를 대우라고 불러. 이렇게. 그래서 관계들을 조금 보면은 이거랑 이거가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역관계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역 반대 관계. 그 다음에 요렇게 요 관계를 이라고 불러. 필기 하고 있는 거 맞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요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를 또 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각선. 요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대우 관계라고 불러. 대우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대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과 거짓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대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한번 보면은 지금 본이 참이잖아. 얘가 지금 참이거든. 이것도 참일까? 얘도 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짓이지. 발레가 나오니까. 얘도 거짓이다. 발레가 나와서.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같이 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설명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만 좀 알아두면 되고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가 참과 거짓을 같이 한다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이런 걸 좀 보여줄게. 자, 이런 걸 좀 보여줄게요. 진리표라는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어. 왜냐면 둘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보면은 좀 쓸 게 많을 텐데 TT, TF, FT, FF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참에서 참으로 가. 그럼 가정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죠. 아니? 근데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잘못한 거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건문이잖아. 가정이 거짓이면 언제나 참입니다. 가정이 거짓이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둘이 다 눈빛에 힘이 없다. 아까 전에 다른 얘기할 때는 뭐 웃고 떠들고 좋아하더니 지금 수업 금방 하니까 5분을 못 가네. 이야, 눈빛이 다 죽었어. 이렇게 돼요. 그냥 TF, TT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자,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지금 Q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Q가 TF, TF였으니까 Q를 부정하게 되면 반대로 FT, FT 이렇게 돼. 여기까지 따라왔니? 이거 괜찮냐? FT, FT. 그러니까 Q를 부정한 거야. TF, TF니까 FT, FT. 그러면 P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얘를 맨 왼쪽 줄을 부정하면 FFTT가 되겠지. 뻔하지. FFTT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되게 신기할 텐데 not Q에서 not P로 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 거짓이면 언제나 참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정이 거짓이면 언제나 참이에요. 근데 참에서 거짓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니? 거짓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정이 거짓이면 언제나 참. 그 다음에 참에서 참으로 가면 뭐가 돼? 참이지. 그럼 비교해봐. 자, P에서 Q로 가는 거는 비교를 한번 해보면 TF, TT잖아. 근데 not Q에서 not P로 가면 뭐가 되니? TF, TT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둘 다 TF, TT야.
설명 따라왔어?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거나 Q에서 P로 가는 거나 언제나 참과 거짓을 같이 해.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는 얘도 참이고요. 얘가 참일 때는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일 때는 얘도 거짓이고 얘가 거짓일 때는 얘도 거짓이에요. 말 그대로 일심동체라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명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떤 명제를 판단하기가 힘들어.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은 대우 명제로 돌려서 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원래 명제를 만약에 판단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대우 명제로 바꿔가지고 대우 명제를 판단을 해도 괜찮아. 용도를 알겠어? 그러니까 대우 명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DT도 좀 풀어줘야 되나? 뭐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5단 노트도 막 쓰고 하려면 DT 한두 개만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통삼자 질문이 아니라 유형 좀 몇 개 좀 잡아줄게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가자. 자 마지막 8번째 주제 회로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다. 이런 거 좀 이해가 돼? 괜찮니?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좀 하면은 너네가 명제 파트에서 개념이 모자라서 뭐를 못하고 이런 건 없어. 여기까지만 하면 개념이 이제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단순 용어야.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고 뭐냐면은 조건문을 하나 끌어와봐. 그러니까 이거면 저거다. 명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조건문이야. 이거면 저거다. 가정? 별로. 구조는 아주 단순하지. 이거면 저거다.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P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쪽에 나오는 Q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이면은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P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요건 그냥 용어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지금 아마 느낌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문장 구조가 있어. 그러면 x가 1이라는 게 p가 되는 거고 컬러로 섞어볼까? x제곱이 1이라는 게 이제 q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문장 구조 자체가 p이면 q이다라는 그런 조건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면 저거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거든. 근데 이게 느낌이 별로 없을 거라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자, 여기 조건 p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x는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이 조건 q가 있어. 그 다음에 진리집합을 따져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p면은 q잖아. 그러니까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야. 이거 설명 이해가 돼? 자, p는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충분한 조건이고요. q라고 해서 p인 건 아니지. 맞죠? q라고 해서 p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q는 p가 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야. 다시 말할게요. p면은 언제나 q지.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충분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q는 q라고 해서 p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가 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와, 괜찮니? 요거 용어가? 근데 이게 나중에 받아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유치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봐봐. P가 있고, 자, 진짜 유치하게 얘기해 볼게. Q가 있어. 그러면은 P에서 Q로 화살표를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정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된다. P가 Q한테 총을 쏘는 거야. 빵이야 하고. 이게 총이에요. 총을 쏘는 거야. 그럼 여기 치호자가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치호자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 P가 Q한테 총을 빵이 하고 쐈어. 그래서 여기 치호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총을 맞았지. 그치? 그러니까 피를 흘려. 총을 맞아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해. 진짜로. 정 헷갈려. 그러니까 P가 총을 쐈잖아. 빵이야. 그래서 충분 조건. Q는 아야. 피를 맞았어. 아야. 피를 흘려. 필요 조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 이거? 그 용어는 확실하게 알겠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른 예시를 좀 하나 들어줄게요.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나의 여자친구는 예쁘고요, 귀엽고요, 애교가 많고요. 너무 많아.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예쁘다고 해서 나랑 사귈 수 있어? 안 돼요. 예쁘다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거는 나랑 사귈 수 있는 1차 서류 조건에 부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면접 같은 거야. 1차 면접 서류 조건. 그러니까 예쁘지 못하면은 일단 서류 탈락인 거지. 일단 예뻐야 돼. 근데 예쁘다고 해서 나를 사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내 여자친구 남자를 바꾸면 되지 뭐. 근데 아무튼 내 여자친구는 예쁜데 예쁘다는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부족하단 말이야.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쁘다라는 요소는 나랑 만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야. 마찬가지로 귀엽다고 해서 나랑 만날 수 있나?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귀엽다라는 요소는 나랑 만날 수 있는 2차 서류 조건이야.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목소리만 좋다고 해서 나랑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애교가 많다고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게 다 필요 조건이야. 그런데 나의 여자친구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나의 여자친구는 예쁘죠. 나의 여자친구는 귀엽고, 내 여자친구는 애교가 많고, 나의 여자친구는 목소리까지도 좋아. 그래서 내 여자친구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어. 그래서 충분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차이점을 좀 알겠어? 네, 느낌이 좀 차이가 좀 와? 그래서 이게 충분이랑 필요를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화살표를 쏘는 게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게 필요 조건. 정 헷갈린 건 진짜 이렇게 기억해도 돼. 빵이야! 총을 쏘니까 충분 조건. 아야! 피를 흘려.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그냥 언어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요거 설명 좀 이해가 돼? 여기 남자로 바꿔도 됩니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스타일이 좋고 목소리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돈도 많아요. 이 조건을 바꿔주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야. 설명 아주 단순하지? 그치? 근데 이런 게 또 있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잠깐만. 이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양쪽으로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단어가 조금 길잖아. 길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필충 조건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인 거거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근데 반대로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는 거거든. 그럼 P가 총을 맞아야 되는 거지. 해야 되지. 총을 맞아야 되니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화살표로 서로 쏘고 맞고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로 가는 이런, 사실 얘랑 거의 똑같지. 쌍조건문. 그렇죠? 쌍조건문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를 가지고 필충 조건이라고 얘기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용어니까 용어로서 받아들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조건문이야. 조건문인데 용어만 그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치라고도 부르. 동치.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서로 같은 거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천재는 악필인데, 악필이 다 천재,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필이 천재예요. 천재가 악필이고, 그럼 천재랑 악필은 서로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천재가 악필이고 악필이 천재면 둘은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이게 필중 조건의 논리야. 그러니까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면 이거랑 저거랑 같다라는 거지. 이게 필중 조건이야. 설마 확실히 이해돼?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x제곱이 1인 거랑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이 1인 거랑 x제곱이 1인 거랑 비교를 해봐. 그러면 이거면 저거지. 반대로 저거면 이거지. 그럼 이거랑 저거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지 않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필충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확실히 이해가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정도쯤이면 개념은 요 정도 하면 됐어. 개념은 요 정도쯤이면 됩니다. 됐어? 요 정도 됐어. 얘들아, 저기 DT를 좀 몇 개만 풀어줄게요. 야, DT 좀 꺼내봐. 쌤, 근데요, 금요일까지 이거 다 풀어오는 거예요? 그건 다시 정해봐야 돼. 왜냐면 거기에서 부등식을 빼야 되거든. 부등식은 아직 설명을 안 해줘서 일단은 DT를 좀 먼저 꺼내봐봐. 그러니까 명제 단원이 되게 많아. 한 번에 다 풀어오기 힘들다. 게다가 우리 수원도 있잖아. 등비수열도 있잖아. 얘들아, DT를 좀 꺼내봐봐. 얘들아, 오답노트 좀 꺼내봐. 오답노트. 그러니까 항상 오답노트를 적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칠판에 푸는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 DT 문제를 칠판에 푸는 것들은 다 오답노트에 적는 걸로 할게. DT에서 뭐가 좀 어려웠어? 한두 개 정도? 뭐가 어려웠어? 5번? 5번이지. 5번 봐요? 이것저것 좀 풀어줘. 5번 가자. 자, 5번이요. 일단은 얘는 초항이 3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죠. 얘들아, 이게 설명이 지금 완전히 사는 세계가 서로 다르지 않냐? 방금 설명했던 명제는 완전히 그냥 언어잖아. 그러니까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고 왔다 갔다를 따지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그냥 숫자 계산이지. 더하고 빼고. 사는 세계가 다른 거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느낌의 차이가 좀 와? 방금 했던 단원이랑 차이점이 좀 느껴지지 않니? 명제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아? 명제는 진짜 그냥 논리야, 논리. 그리고 요거는 그냥 숫자 계산인데,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SN의 최대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양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그럼 나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n축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수열 AN이야. 그러면은 뭐 정확한 값을 바로 구하는 건 힘들겠지만 느낌이 되게 중요하니까 느낌을 좀 살려주면은 처음에 양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막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언젠가는 양수에서 음수로 건너뛰는 경우도 있겠지. 언젠가는. 그 다음에 밑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양수는 더할수록 커지고 음수는 더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더 해야 된다고. 음수를 더하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가 음수인지를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AN을 한번 구해보면 그냥 이거니까 이렇게 나와. A는 한번 해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A 7 정도 주면은 1이지. 그치? 그럼 A 8이면 그냥 음수 아닌가? 당연히. 어디까지 더해야겠니? 여기까지 더해야겠지. 그래서 맥시멈을 주면은 S7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러면 평균 곱하기 개수인데 이게 평균이죠. 2분의 초항 더하기 마랑 평균 곱하기 개수 7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푸는 건데, 지금 아직 처음 배우는 거라서 이런 게 어색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러면은 이 AN을 다 써주면 돼요. 31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깐, 뭐 빼먹었나? 잠깐만요. 맞지 않아? 맞지? 네. 아니 내가 개수를 잘못 썼나봐.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더하는 게 가장 크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풀러. 당연히 이 풀이가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풀이인 거는 맞는데 어차피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뭔가 되게 멋있는 거를 막 구사하는 건 힘들어.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초보적으로 가보자. 더셈에서 먼저 연습해야지. 야, 그 다음 또 다른 거. 뭐가 좀 어려웠어? 그 4번 한번 볼까? 4번? 야, 4번 봐. 4번 문제 되게 좋아요. 4번은, 자, 4번 좀 볼게. 자, 4번을 한번 가보면, 수식을, 아니다, 일단 그냥 보여줄게. 나 같으면 문제 자체를 이렇게 쓸 것 같아. 자, 문제 자체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얘네가 원하는 거 잠깐만요. 문제를 좀 정성스럽게 쓰는 거지. 문제 자체. 그러면 원래는 이거 공식으로 다 쓸 수는 있거든? 근데 쉽게 풀려면 어떻게든 풀 수 있냐면은 이거를 10개씩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줄도 보면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도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따라왔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10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편의상 뭐라고 할까? 잠깐만. 뭐라고 할까 여기를 뭐 B1이라고 할게. 편의상. 그럼 여기는 아이고 B1, B2, B1, B2, B3 이렇게 가요. 그러면 당연히 B1이 70이고요. 그럼 B2는 얼마니? 100? 170 나오죠. 그러면 이 BN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여기가 70에서 170으로 뛰었잖아. 그럼 100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270.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깔끔한 풀이야. 가장 깔끔한 풀이는 이건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풀이를 구사하는 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10개씩 묶는다는 발상 자체가 어렵지 지금은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교과서대로 가는 거야.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거잖아. 교과서대로 간다고. 교과서대로 초항 더하기 마랑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돼. 원래는 이렇게 풀려고 만든 문제야. 이거는 내가 기교를 좀 부린 거고 기술을 좀 쓴 건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초항 잠깐만 이게 S10이고 이게 S20이고 초항 더하기 마랑은 공차가 19번 들어가겠죠. 이렇게 딱 때려서 여기를 240. 그럼 A랑 D랑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구하면은 일반항 AN이 나오니까 SN 구하는 건 일도 아니지. 그래서 원래는 이걸 푸는 게 맞아. 푸는 게 맞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풀이도 구사할 수 있지. 위에처럼 보이는 이런 풀이. 혹시 요거 말고 다른 거 좀 하고 싶은 거 뭐 있나? 혹시라도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넘어가자. 5분 나왔어. 아니요 45분까지요. 없죠? 이거 말고? 없죠? 야 저기 풍산자 좀 꺼내봐봐. 알았어. 순이는 여기서 가시고. 잠깐만 그러면은 가기 전에 잠깐만. 숙제 한 번만 좀 생각해봐. 얘들아 저기 풍산자 좀 꺼내봐봐. 우리가 오늘이 수요일이고 금요일날 수업 있잖아. 근데 명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싶은데 명제 지금 개념 설명은 다 했지만 문제를 지금 푼 게 없어서 문제를 푼 게 없잖아. 얘들아 금요일까지 숙제는 이게 지금 유형 8번까지가 오늘 설명을 다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유형 9번부터는 또 다른 얘기거든. 이게 부등식 계열이라서 유형 9번부터가 또 달라요. 그러면은 유형 8번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3장밖에 안 되네. 유형 8번에다가 그리고 일요일날 올 때까지 등비수열까지 다 끝내와. 알겠지? 일요일날은 뭐 당연히 오늘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등비수열 끝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올 때까지는 유형 8번 그러니까 137번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금요일은 수업밖에 안 해요. 금요일은 수업 하면 합시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면은 일단 이거 유형별로 하나씩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부등식 설명을 좀 더 해줄게. 부등식 설명해주고 끝까지 다 잡습니다. 금요일날 다 잡고 뭐 시간 여유가 조금 되면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풀어줄게요. 그렇게 하고 일요일날은 깔끔하게 수업만 나가자. 알겠지? 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소연이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20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유형을 좀 골라서 몇 개 풀어줄게. 자 한번 가보자. 93번 한번 봐봐. 자 93번 하고 있는 거 맞지? 아씨 맨날 헷갈려. 야 93번 문제 좀 읽어봐. 금요일날 이거 유형 좀 더 추가로 잡아주고 설명할 게 진짜 많다. 너네가 사실 수화 개념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최근 문제집인데
개념 설명을 지금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 거의 개념서 공부하듯이 개념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근데 지금이 아니면 개념 설명을 해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너네 시험 기간에도 개념 설명 들을 수는 없잖아. 야, 시험 기간에 명제가 뭐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앉아있냐. 생각해봐. 뭐 필충 조건이 뭐지? 막 이런 거 못해,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에는 무조건 문제만 푸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최대한 개념을 좀 자세히 깔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자. 알겠죠? 그래서 남은 유형들은 금요일날 좀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부등식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부등식에서도 설명할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설명할 게 많아요. 부등식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계속 가봅시다. 자, 야 그냥 그 93번 한번 봐봐. 자, 이제 명제인 걸 한번 보는 건데, 자, 울릉도는 섭이다. 명제지.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명제죠. 독도에는 귀여운 새들이 많답니다. 귀엽다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야, 이거는 중1도 풀겠다. 맞지? 날씨가 좋다는 건 기준이 없어요. 약간 집합이랑 비슷하지. 집합도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저 집합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야,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 야, 95번 봐봐. 자, 말로 한번 해보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TF 구별이 가능한데 거기 미지수 X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에 따라서 TF가 서로 달라져야 되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1번을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지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참 거짓 판단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1번은 조건이 아니에요. 맞니? 그 다음에 2번은 조건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X가 사라지잖아. X가 사라지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말도 안 되죠.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없지. 조건이 안 돼요. 4번은 조건이 되지. 명확하니까. 맞지? 그 다음에 5번 봐봐.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는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인 명제야. 5번은 존재하잖아. 존재하니까 참인 명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TF가 달라지니? X값에 따라서 TF 달라지는 게 아니지. 그냥 참인 거지. 그래서 명제가 된다고. 미지수가 들어간다고 100% 조건인 건 또 아니에요. 잘 봐야 돼. 미지수가 들어가고 미지수에 따라서 TF가 달라지는 게 조건이야. 분명히 알겠어? 야, 저기 96번 한번 봐봐. 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고 금요일날 연계해서 한번 갑시다. 자, P 또는 not Q잖아. 그러면은 자, P를 먼저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Q는 자, 이건데 지금 얘네가 원하는 건 낙Q니까 사실 Q의 여집합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여집합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줘.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지. 설명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합쳐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죠.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다 풀었지? 별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야, 100번 봐봐. 100번. 100번이요.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얘네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게 0이 아닌 거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일단 해석을 한번 해봐. 이게 무슨 뜻일까? fx 또는 gx예요. fx가 0이 아니거나 혹은 gx가 0이 아니거나. 근데 이 또는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게 한국어랑 조금 달라요. 한국어랑 좀 다른데 A 또는 B가 무슨 뜻이니?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는 문장에서 짜장면 또는 짬뽕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짜장면과 짬뽕을 둘 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이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또는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너 짜장면 좋아, 짬뽕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뜻이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합집합의 개념으로 봐야 돼. 합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 돼.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되지만 둘 다 골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거잖아.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f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gx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둘 다 0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골라도 된다고. 차이점 정확히 알겠어? 그럼 이제 봐봐. fx가 0이 아닌 거는 얘는 뭐가 되겠어? p의 여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p는 지금 fx가 0인 거지. 그 다음에 gx가 0이 아닌 거는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pq가 서로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합집합. 설명 이해가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101번도 한번 볼게요. 10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봐. 101번. 야, 이게 낮 시간에 하려니까 애들 거의 쉬려고 하는구나. 얘들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몇 개만 더 풀고 맞추는 걸로 할까? 10분 남았어요, 10분. 몇 개만 더 풀고, 집에서 다 하려면 좀 힘들잖아. 몇 개 더 풀어줄게. 3분 빨리 끝내주세요. 에이, 자, 101번 가자. 37. 자, 명제 중에 이제 참인 것은 뭐 그냥 방정식 풀면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나야.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수업이 잘 안 되거든. 수업이 재밌어야 수업이 잘 돼. 이건데 서로 안 맞지? 그러니까 둘 다 되잖아. 근데 거기서는 x가 2만 되니까 안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문장 구조로 봤을 때 조건문이지. P이면 Q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대부분의 명제는 조건문입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거면 저거다. 대부분. 자, 2번을 한번 봐봐. 이거면 저거 맞니? 이거면 저거 맞죠? 계산을 해보면 맞아요. 2번은. 자, 3번.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야? 아니지. 그러면은 4의 배수이지만 8의 배수가 아닌 예시를 잡아봐. 그치? 예를 들어서 12라고 써놓고 거기다가 발레라고 적어놔. 카운트 이거지. 자, 발레. 평행사변형이면 말은 뭐니? 아니죠? 이거 따지면 돼, 하나씩. 두 개가 둘 다 무리수이면 더해도 무리수야? 아니지. 발레 잡아봐. 뭐라고 잡을래? 둘 다 무리수이지만 더해서 무리수가 아닌 발레를 잡아봐. 그래. 그냥 풀마 루트 2 주면 되지 않아? 깔끔하게. 그럼 둘 다 무리수이지만 더하면 유리수 나오지. 할만하지? 자, 103번 한번 봐요. 103번. 읽어봐 한번. 문제 되게 쉬워. 되게 쉬우니까 잘 따라와. 야, 우리 예전에 했었던 고쟁이에 비하면 이건 진짜 문제도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자, 103번이요. x가 3이면 그리고 한 개 더 알려줄게. 참인 명제 있잖아. 조건문에서 참일 때에는 화살표를 2개 그어주면 돼. 저 화살표를 2개 긋는 뜻이 이거일 때 이게 반드시 성립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화살표가 한 개이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화살표가 2개일 때는 참일 때만 화살표를 2개 그는 거야. 2줄을 그으면 무조건 참이다. 그러면은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K는 27. 네,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자. 뭐 해볼까? 뭐가 좀 괜찮을까? 얘들아 109번 봐봐. 109번.
문제 읽어봐. 109번. 자, 109번. 문제 좀 읽어봐. 허용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모두 다 조건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저거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이거 하나하나 다 문장으로 봐야 된다. P면은 R이 아니다. 맞니? 맞지? 그러니까 P에 들어가면 R에 못 들어가죠. 이거 맞는 거야. 응, 쉽지. R이면은 Q가 아니다. 봐봐. R이면은 Q가 아니냐? R이면 Q인데? 그쵸? R이면 Q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틀렸다. 그러면은 Q가 아니면은 P가 아닐까? Q가 아니면 이 바깥쪽에 있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니? Q가 아니어도 P일 수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Q가 아니지만 P잖아. 그치?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부정이 여러 개 있으면 조금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아까 전에 대우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했죠? 소연아, 이거 대우는 뭐야? 그러면? 둘 다 부정을 붙이면서 앞뒤를 바꿔주면 돼. P면 Q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야, 근데 이게 좀 더 쉽지. 봐봐. 얘들아, 이거랑 이거 중에서 뭐가 좀 더 쉬워?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더 쉽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원래 명제를 판단하는 게 조금 힘들면은 대우 명제를 판단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P면 Q라고 했는데 P이지만 Q가 아닌 애도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12번. 자, 말로 한번 해볼게요. 112번. 어떤 소수는 짝수다. 맞아? 어떤 소수가 2지. 그렇죠? 모든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다. 이건 맞죠?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죠? 그치? 어떤 정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수 하나가 있는데 x제곱이 x보다 작나? 이런 정수가 있나? 이런 정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등식을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 부등식을 풀어보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없잖아. 정수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수가 없으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유리수,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제곱하면 2가 안 되나? 맞니?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x제곱은 2가 아니에요? 맞지? 유리수 범위에서는 없지. 그쵸? x, y가 실수면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나? 무조건 참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짓이면은 발레를 잡아주면 된다. 또 뭐 해볼까? 야, 115번 한번 봐봐. 115번. 자, 115번이야. 야, 문제 읽어봐. 얘들아, 이게 문제인데 부정이 참여된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거를 부정하라는 얘기지 결국에. 맞니? 그러니까 부정이 참여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부정화합니다. 아까 전에 개념 설명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나온다고? 모든이지. 그래서 모든 실수 x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언제나.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부정해야 되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는 1학기 수학에서 정말 밥 먹듯이 했던 건데 위로 띄워주는 거 기억나? 이렇게 띄워도 되고 스치면서 지나가도 되지. 그래서 결국엔 뭐로 간다? 한 별씩이? 아우, 한 별씩 오랜만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 다 따라오니? 야, 거기 6번도 한번 봐봐. 자, 몇 개 먼저 볼게요. x, y가 모두 짝수면 곱해서 짝수다. 이거의 대우인데
P랑 Q를 뒤집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자 116번에 보면은 P가 이거거든. P가 둘 다 짝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X 곱하기 Y가 짝수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문장 구조가. 근데 요거를 뒤집으면은 대우라는 게 나 Q에서 나 P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Q를 부정하니까 뭐가 되겠니? X 곱하기 Y가 홀수면, X 곱하기 Y가 홀수면, 그러면 P를 한번 부정해봐. 뭐가 될까? 모두 짝수다를 부정하면 뭐가 나오죠?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그러니까 모든 애를 부정하면 어떤 이 나오거든? 그래서 X가 홀수거나 혹은 Y가 홀수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써보면, 그러니까 모두 짝수를 부정해서 모두 홀수 이러면 큰일 나. 그래서 X가 홀수거나 혹은 Y가 홀수라고. 맞지?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상담문법이 뭐냐면은 그냥 말로 하고 끝낼게. 이런 거야.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계하는 걸 상담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거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금요일날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금요일날 올 때까지는 이거 내가 그래도 개념 설명은 다 해줬으니까 유형 8번까지는 좀 풀어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웬만한 건 지금 하나씩 다 잡아봤어. 알겠죠? 금요일날 오면은 연결해서 부등식이랑 설명도 해서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금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그냥 수업 나가자고. 알겠지? 야,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하자. 네?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있어? 잠깐만. 얘기를 해봐. 뭐 있어? 다음 주 월요일날? 아니, 그냥 뭐 있어. 뭐 때문에 불가요라고 말을 했어. 다른 학원 일정이 있구나? 방학 때문에. 그래, 알았어. 카톡으로 좀 남겨줘. 그래서 까먹으니까. 네? 맞다. 시간을 좀 바꿔줄까? 수업 전에 그래요. 바꿔줄게. 알았어. 바꿔줄게. 바꿔줄게. 걱정하지 마. 바꿔줄게. 잘 가. 그럼 금요일날 저기 몇 시 정도로 하면 돼? 3시 정도. 근데 잠깐만. 근데